자, 27번입니다. 자, 경대 편입 문제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자, 정답은 5번. 자, 1번 풀었죠. 기레기. 자, 기레기는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모욕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위법성이 조각된다. 아시겠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그리고 그림말 3개를 게시한 것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자, 또 출제됐네요. 집 뒷길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공연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남편 친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남편 친구이다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공연성이 결여되었다고 봤습니다. 자, 5번. 자,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현한 것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죠. 앞에서 몇 번 출제됐습니다. 다시 한번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출제가 되거나 약간 비틀어서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거나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2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기억번 갑니다. 우리 대법원은요, 이 공연성에 대하여 일관되게 전파 가능성 이론을 공연성에 관련된 확립된 이론으로 정착해 왔죠. 자, 지금까지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번은 옳은 지문입니다. 이러한 전파성의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똑같이 이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다. 틀렸습니다. 이 지문도 앞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약간 변형해서 이렇게 출제한 것이죠. 자, 디귿번. 특정한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전달하는 것과 같이 같은 행위는 공연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 자, 끊고 맞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개인 소수인이라 할지라도 밑에 전파, 유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이 개연성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판례는 이 전파 가능성 설명하면서 이 개연성, 가능성이라고 돼 있는데 가능성이 아니고요. 요 개연성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해설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설. 자, 여기 디귿번인데 별표 쳐보세요. 자, 별표 쳐보시고 자, 여기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는 가능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 가능성이라고 하고 있지만 가능성이 아니라 그 증명의 정도는 개연성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꼭 좀 알아두세요. 마치 전파 가능성이기 때문에 증명 정도가 가능성과 같지만 우리 판례는 개연성을 요구한다는 것. 수험생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출제가 좀 잘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리을번 갑니다. 자, 실제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고려 요소가 될 수는 있는데, 자, 실제 전파되었는지 여부는 소극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는 부분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자, 옳은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적극적 하면 틀립니다. 자, 공연성 여부는 의미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비읍번. 자, 사실적시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 밑에 줄 공익성을 지닌다고 볼 수가 없지만 끊고 나아가 이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때는 그 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 본 것이죠. 긍정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이 지문도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29번 갑니다. 자, 경찰 2차 문제인데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박스 문제 나올 때 하나의 지문을 이렇게 발췌해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지문과 섞어서 박스를 만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박스 문제 뭐 당황해하지 마시고 하나의 지문을 꼼꼼히 본다는 셈으로 이렇게 공부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번.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발설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고의가 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또 출제가 됐네요. 집 뒷길에서 큰 소리를 얘기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자, 총학생회장 얘기죠. 쭉 보시고, 자,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는 이것을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310조를 적용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죠. 동그라미. 자, 기레기 풀었죠. 기레기는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자, 30번입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기억번. 허위사실 적시는 위법성 조각에 관련된 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죠. 310조는 진실한 적시의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자, 니은번. 사람의 성명을 적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사정과 종합 판단해 보았을 때 그것이 누구인지를 지목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챌 수 있다면 그 특정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자, 디귿번. 주소까지 명시해서 그 주거지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은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죄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학교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은 너네 학교에서 따지라고요. 너네 학교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아파트 단지에 와서 그 학교와 관련성이 없는 그 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하는 거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성이 탈락됩니다. 만약에 피켓 드는 것이 학교 안에서 피켓 들고 했다면 충분히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문을 바깥에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은 공익성이 탈락됩니다. 자리 1번. 자, 주된 부분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보도하였다면 거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요. 자, 동그라미. 자,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자, 또 출제가 됐네요. 비평자의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실 적시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주관적 자신의 의견 이런 부분들이 나왔다면 객관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실 적시가 아니다. 그래서 X입니다. 처음에는 지문들이 다 낯설어 보이지만 이게 회독수가 반복돼서 2회독, 3회독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중복되는 지문들이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우시면서 양을 자꾸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잔소리라 듣지 마시고 그렇게 귀에 떡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31번 갑니다. 자, 변시 문제네요. 자, 변시 문제도 괜찮은 점은 많이 있죠. 자, 변시 문제는 옛날에 뭐 사법시험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지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들은 가장 좋은 그 공인된 그 평가 인증된 그런 시험의 지문들을 많이 베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맨 밑에 질적으로 낮은 문제를 베끼겠습니까?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위법성 조각사의 충족 여부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310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검사에게 거증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거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리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10조하고 263조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100% 전부 다 검사가 입증 책임집니다. 자, 니은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한다 했을 때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종료시는 언제가 종료시가 된다? 삭제시가 아니라 게시할 때. 그렇죠? 게시를 할 때 종료가 되고 그때부터 바로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삭제시가 아닙니다. 왜 삭제시가 아닐까요?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했잖아요. 추상적 위헌범이기 때문에 기소 시기가
침해범보다 기소 시기가 한 템포 빨라요. 그래서 삭제 시가 아니라 게시하는 순간 바로 기수가 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해설 볼까요? 해설 여기 보시면 게시 동그라미 그때 종료가 되고 그때 시작됩니다. 정보통신망도 그 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여기도 똑같이 게시시가 종료시가 되고 그때부터 계산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자, 다음 디귿번 가봅니다. 사실은 의견과 대치되는 개념이죠. 입니다. 그치? 아니다. 틀렸습니다.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307조 2항의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한다. 그것도 아니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때 307조 1항의 사실은 진실하고 허위 모두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자리 1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310조가 적용되겠죠. 동그라미. 자, 집단 표시인데요. 희석의 정도가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예훼손죄든 모욕죄든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든 집단 표시에 의한 모욕이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었다면 그래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든 모욕이든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희석되었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희석이란 말 아시죠? 아니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조금 넣으면 그 국물이 짜갑다고 하나? 그렇잖아요. 근데 물을 많이 넣으면 그 스프에다가 물을 많이 넣으면 그 물이 싱겁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비난의 정도의 물을 타면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잖아요. 물을 탄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지는 거죠. 따라서 그때는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를 않는다. 만약에 희석되지 않았다면 비난의 정도가 강하기 때문에 아주 짜갑죠. 물이 아주 짜갑기 때문에 그때는 개개인에 대한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희석되었느냐 아니냐를 갖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3번. 자, 310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적용된다. 아니죠. 모욕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에만 적용됩니다. 출판물, 허위사실적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니은 310조 공공이익은 반드시 공적 생활에 관련된 사실에 한정된다? 아니죠. 공적이든 사적이든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가 틀렸습니다. 사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310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진실과 약간 다르다 하더라도 무방하다. 그렇죠. 동그라미. 언론 매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310조에 의해서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은 반드시 진실해야 된다. 반드시가 아니죠.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것은 해설을 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위전착 할 때 배웠죠? 자, 체크하시고 310조는 자, 보세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없다. 이것을 위전착할 때 배웠다고 했습니다. 총론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판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 지문 가보시면 요 반드시 진실이란 말은 틀린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지 않더라도 했잖아요. 진실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증명이 없더라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각된다. 자, 미음번입니다. 자, 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쵸. 행위자, 즉 피고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거증 책임은 행위자에게 있는 것이죠. 동그라미. 자, 33번입니다. 자, 경찰 문제인데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시청자 게시판에 작성한 글 중 일부의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할지라도 전체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면, 자,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220조 형법 제20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동그라미. 친절하게 답을 주었네요.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0조가 적용될 것이고, 만약에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면 뭐 될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이 지문에서 답이 있는 겁니다. 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래서 한심하고 불쌍한 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을 때 모욕죄 된다고 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어요. 자, 디귿번. 자, 사회적 평가를 저할 만한 것이 아니라면 했잖아요.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자,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난다는 말은 그 회장이란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저쪽에 끌려다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욕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